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 시리즈를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마일맨 더블오님이 당신께서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예측은 조금 빗나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에피소드에 주로 항공기에 대한 무기체계, 항공 무기체계하고 해상 무기체계를 이제 에피소드로 넣었으니까 좀 균형적인 측면에서 이번엔 지상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바꿨는데 육해공. 네, 이번 시간 그래서 그 다연장 우리가 이제 발음할 때는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돼서 뭐 다련장이라는 표현도 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필기를 하면 네. 다연장이 맞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다 연장. 예, 다연장이 맞고. 다연장은 북한식 표현이죠. 그렇죠. 예. 방사포도 북한식 표현입니다. 그렇죠. 방사포는 이제 북한 그리고 거기다가 그 동구권 쪽에서 그런 어떤 표현을 쓴 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방사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이 무기체계의 기원으로 가면 역시 뭐 중국 애들은 모든 게 다 기원이래요. 만물 중국인. 예,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기원이라고 하는데 신기원 얘기 나오겠네요. 신기전. 신기전. 예, 우리나라의 신기전. 결국 많은 나라, 다른 나라도 이제 인정하는 게 지금 현대의 그런 그 개념, 그렇죠. 그 다연장의 개념을 최초로 한 것은 신기전이 아닌가. 뭐 로켓을 여러 발 한꺼번에 쏘는 개념은 신기전 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를 어떤 술에 얹어가지고 기동 체계로 그러니까, 쓴다라는 예, 건 예,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있었죠. 있었죠. 뭐 네, 사실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다르지만 많이 다르죠. 모양은 멋있었어요. 저 탄도미사일 날아가는 네. 줄 알았어요. 그 신기전도 그 뭐야 중국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중국은 자기네 거라고 우주할 거예요. 신기전 분명히. 자체가 또 이제 그 중국이 지네가 기원이라고 또 얘기를 네, 하는 주장도 상정하지 있습니다. 않은 내가 않고 보기에는 싶은 중국 지네들이 맞았어 최초로. 맞기는 잘 맞기는 맞죠. 최초로 맞았지. 예. 예. 그런 얘기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연장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무기체계 발전, 우리가 흔히 그 화력 측면에서 화력 분야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다연장하고 그 자주포 네. 내지 자행포라고 얘기도 하죠. 자주포와 그 견인포가 있는 야포. 그렇죠. 야포. 그 북한 중앙 TV 보면은 꼭 선전용으로 꼭 다연장에서 막 포가 나가는 거. 그렇죠. 그 자료만 그리고 꼭 나오잖아요. 그림이 제일 나오거든요. 독소 전쟁의 그림이. 상징적인 장면도 이제 카츄샤가 네, 카츄샤죠. 쏘는 거고, 가슴 아프게도 한국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도 카츄샤가 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많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연사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맞아요. 거기 그 발사되는 그 예를 들어서 독소전 같은 경우에 그 스탈린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치 쪽에서는 두려움을 가졌고 반대로 나치 쪽에서 갖고 있는 그 다련장 네벨베르커. 무기체계도 역시 소련 측에서는 그걸 또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 발사되는 음을 보고. 참고로 미군은 그 독일의 그 다연장 로켓 발사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부짖는 미미.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울부짖는 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일은 샤먼 전차에다 올렸죠, 그걸. 근데 네. 발사음 들어보면은 소련 애들 그 쏘는 거하고 또 묘하게 달라요. 저는 또 위협적이었던 게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상륙작전과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 때 그 모습이죠. 그 화력 지원하면서 그렇죠. 그 예. 다연장을 갖다가 이제 그 탑재시켜가지고 거기서 수백 발을 쏴대는 그 장면들이 정말 그 상륙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어를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다연장이 사실 무차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좀 큰 쪽이죠. 근데 그렇죠. 보는 쪽은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또 그런 그렇죠. 맛이 또 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두려움의 하나는 그 이라크전이었어요. 이라크 군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에어테킴스라고 흔히 불리고 그 M270이라는 제식명을 갖고 있는 미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다연장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로켓 공격이 그렇게 무서웠죠. 그게 네. 축구장 한 발이 축구장 하나를 한다니까. 오. 그러니까 요는 이제 축구장만 안 들어가면 돼요. 야구장은 괜찮겠군요. 그렇죠. 월드 제트 보면 막판에 축구장에다가 좀비도 부어놓고 쏘면은 그렇죠. 다 날아가잖아요. 예. 그게 축구장이 제일 그 미국 사람들이 사실 그 제일 머리에 와닿는 단위라 얘기하는 맞아, 거긴 맞아. 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다련장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좀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그 야포와 그 다련장이
뭐가 달라서 양쪽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그렇죠. 싶은데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쏜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그것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 게 예. 뭐 그치. 아예 네. 유도 로켓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도가 아니다 쳐도 사실 무유도 로켓이라도 정확도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무섭냐면은 그냥 뭔지 모르고 마구 쏴대는 것도 사실은 눈먼 돌에 맞는다고 그쵸? 위험할 수 있어서 근데- 야포는 한 놈만 패 이런 분위기면 야포도 그냥 동시 네. 다발사하면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죠. 다련장은 누가 맞을지 모르니까 일단 다 쏘고 본다. 그러니까 다련장의 그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시에 그 수백 발이 날아가서 그 밀집돼 있는 적 병력이나 그 기갑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짧은 시간 집중적인 화력이 대단한 거고 야포는 그 연사 속도는 떨어질지언정 정밀 계속해서 그 지속 발사가 돼요. 네. 지속 발사가 돼서 예. 한 30분 이상을 완전히 때려박을 때 그때에 이제 필요한 게 야포 전력인 사실 거죠. 다연장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몇십 발을 쏜다. 예. 몇십 발은 순식간에 쏴요. 근데 그 몇십 발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 또 그 좀 실감나게 여기 한번 찍어주시죠.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 포병 전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느 분야든지 군단 포병이든지 그 사단 포병이든지 아니면 독립 방사포 여단이라 하더라도 항상 자행포 그들은 자주포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포 전력하고 대비되게 거의 그 동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련장의 장점과 야포의 장점을 모두 다 갖추겠다는 그 북한군의 그 포병 전력이거든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가기 위해서 북한군의 특히 이제 그 전방에 전개하고 있는 장사정포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우리도 천무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훨씬 이상으로 많이 이제 보급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을 대표하는 다련장과 우리나라의 그 대표하는 다련장의 제식명이라든지 성능 부분을 한번 알고 싶어요, 저는. 우선 그 북한군은 그 지난번 그 퍼레이드에 나왔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계속 그 제식명을 우리식대로 붙이고 있어요. KN-25라고 지금 현재는 명명돼 있는 무려 대구경 600mm급의 4연장 또 5연장의 것도 있습니다. 그 600mm급의 그 두 가지 버전으로 방사포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급으로 400mm 구경을 갖고 있는 6연장의 방사포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장거리에서 때리기 때문에 독립 방사포 여단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방보다 조금 더 밑으로 있고요. 또 하나 그 북한군의 그 편제상 그 특이한 게 5.18 포병사단이 있습니다. 그 포병사단 예하에도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퍼레이드에 나왔던 400mm나 600mm는 이제 배치가 시작되는 걸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장사정포는 240mm 그 1991 그 방사포인데 이거는 그 트럭들 그 탑재하고 있는 트럭들이 뭐 우리가 저 중동 지역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그 트럭이 네. 그 트럭에 맹활약하고 장착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적을 갖다가 기만하기 위해서 트럭에 이렇게 덤프 트럭이 이렇게 열리면 네. 그 밑에서 올라가 밑에서 막 그 발사대가 있어서 쏘는 그런 것도 220, 있어요. 122mm 아니에요? 122mm죠, 그건. 그런 것도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데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그만큼 그 시스템적으로 그 방사포가 재장전하는데도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니까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발사대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렇듯 북한군은 뭐 체코제랄지 체코제가 그나마 좀 그렇죠. 성능이 좋아요. 네. 그리고 중국제, 루마니아제 그리고 러시아제 이렇게 다종다양의 구형 내지 신형의 트럭으로 운반되는 그런 무기체가 있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107mm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구경도 작지만 사거리가 짧아요. 그건 이제 경운기로 사단포병. 끌고 다니는. 경운기로 끌고 다니죠. 사단포 그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예전 그 프라이드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대개는 지금 현재는 그 중국제 트럭 그 4륜 네. 트럭이나지 6륜 트럭에 이제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연장에서 22연장까지 있고요. 그런 정도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항을 해서 원래 그 122mm가 이제 북한군의 주력입니다. 수적 주력 뭐 한 2,000기 이상, 2,000문 이상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158문의 구룡을 개발했죠. 사실 그렇죠. 그 유명한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룡. 오래됐습니다. 개량 버전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전부 퇴역을 했고 지금 필리핀에 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12대를 수출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7기동 군단의 포병 부대의 한 개 대대가 아직까지는 좀 있으면 이제 바뀔 겁니다. 천무로. 근데 그것만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기존의 그 구룡을 운영했던 모든 대대들 플러스 자주포를 운영했던 대대들도 천무대대로 바꿔서 지금 현재 천무대대가 9개 대대가 현재 있고요. 계속해서 증강되고 마지막 단계는 지금 우리나라 군의 그 이야기를 빌리면 300여 대까지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 비하면 약소한 양이에요. 그래도 많긴 하네요. 그 약소라는 의미가 왜 300여 대가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300여 대는 몽창 다 장사장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사장포를 겨냥하면은 300여 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300여 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사정거리가 더 넓어져 가지고 그 KTSSM의 그 플랫폼으로 270km 가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그렇습니다. 그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그것은 뭐냐면 워낙 저쪽에서 그 대구경의 방사포를 후방에도 배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군은 최대한 공군이 그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은 육군이 대응하겠다라는 측면인 거죠. 근데 현무 1, 2, 3, 4까지 1,500발이 넘게 있고 그다음에 K9이 1,100대가 있고 K55가 1,000문이 있는데 이제 1,000무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일거에다 때려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완전히 쌈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북한하고 같이 1대1로 같이 붙겠다는 얘기. 천무로 쌈무. 네. 좋다. 느낌이 라임이 좋다. 빈틈없이 막 그냥 층층이 그러니까요. 쌓아서 이제 마무리 짓겠다. 150원 휴전선에 세우면 빡 이게 다 북한 지역에 쑥을 재배하겠다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아체프스키 원수가 환생하면 자신이 이룬 꿈이 저 동방의 환생했어? 어떤 나라에서 가슴이 이제 웅장해지는 동방에서 구현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라고 하지? 물론 여러 가지 교리상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대포의 최대 장점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실제로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상시킨 건 보병의 소화기보다는 대포 화포류가 제일 많았고요. 많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심리적인 타격이 이제 저도 소설도 다 읽어봤지만 포격을 받고 살짝 획가닥한 병사가 나온 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쇼크. 그죠? 왜냐하면 적이 이제 나를 겨누고 총을 쏘는 거는 보이니까. 보이니까 어느 정도 피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이 네.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성포나 장사선 로켓에 더 당할 확률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대구경 아마- 방사포 같은 맞습니다. 걸로. 그렇게 해서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우리 포방부 흔히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계속 그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그만큼 북한 포병이 사실은 갱도 포병이라 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숫자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면 거기에 대한 로켓탄이라든가 포탄을 만드는 거는 이상이 없다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경쟁력으로 그 많은 로켓탄과 포탄을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 관리할까요?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스러워요. 사실 연평도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긴 한 게 연평도에서 쏜 불발탄이 포탄이 많았죠. 엄청 많았죠. 네. 그러니까 불발탄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제대로 날아가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안보 불감증까지는 아닌데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것이 불발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서의 어떤 갱도 포병의 한계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 수많은 포탄들을 다 지하에 두었기 때문에 쉽게 찾겠네. 그렇죠. 그걸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이것은 탈북 포병 출신이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바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죠. 방장은 지상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걸 대비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장사성포나 이런 거 그 로켓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유지 관리를 하려면 물론 뭐 미사일도 그렇겠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걸 유지 관리 어떻게 그냥 할까 그때 싶어요. 맨날. 사놓고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 그거 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보관 잘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럼요. 문제 있으면 또 정비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북한의 경제력이 그 바탕이 버텨낼 수가 있냐 이거죠. 뭐 두고 보면 알겠죠. 하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러시아가 소련이 망했죠. 그렇죠. 미국이 하도 그래서. 네, 뭐 지금 망하게 다련장, 내줬어요. 다련장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도 중요하지만 뭐 댓글에도 그 청취자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듯. 그러면 다련장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짧게 말씀드리면 천무가 주력이고요. 이제는 모든 군단 포병의 1개 대대 이상씩 천무로 갖고 그래서 9개 대대를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고 되게 많다. 더 운영할 예정이라 요 점을 좀 더 강조해 그리고 드리고 싶어요. 또 최근 기사 보면 해외에서도 좀 탐을 내고 있다. 뭐 욕심을 그렇죠.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네. 포에다가 GPS를 단 엑스칼리버? 네. 네,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화포 체계에서 당연히 지금 현재 그런 동향이고요. 네. 유사시에는 그 비싼 그 포를 먼저 발사하겠다는 얘기고 로켓 우리도 탄도 그럴 발전을 계획입니다. 할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다련장으로 비교하면 네네. 다련장도 이제는 기존에는 그 로켓과 미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분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도 장치가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북한군마저도 그 GPS 유도되는 네네. 그런 무기 체계로 그 방사포가 진행되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제 그런 체계로 가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그 중점에 있는 시스템이 천무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포는 어찌됐건 세계적이다. 네,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또 시리즈에서 또 소개하실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럼 해외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한 다연장은 어떤 뭐 지중이에요? 실전 가장 많이 뛴 건 미국의 에메랄스겠죠 아무래도. 네. 뭐 그만큼 많이 한게 걸프전 이후에 아주 지속적으로 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다음에 그 러시아제 BM-21 아, 지금 말한 그렇죠. BM, 120mm. BM-21 빼먹고. 걔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걸 다 뭐 뛰죠. 지금 이 순간에서 쏘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있을 거예요. 저기까지. 근데 그 실전이라는 측면에서 BM-21이라기보다는 BM-21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그렇죠. 된 그렇죠. 측면에서 워낙 이제 많으니까. 많이 썼어요, 유명한 그리고. 그 다련장 체계고요. BM-21을 파생한 뭐 그것도 많죠. 뭐 참고로 소개해드리면 체코에서 대량 생산한 RM70도 BM-21이 베이스가 됩니다. 웬만한 건 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뭐였더라 그 70mm 다연장도 우리 군에서 예, 그건 뭐 굉장히 해병대용으로 소극용으로 그렇죠. 나오죠. 예, 그거를 지금 또 육군에 넣어보자라는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육군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게 그죠. 이제 해병대는 채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육군도 이제 채용하겠다는데 사실 육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맞지가 않아요. 좀 안 맞죠. 예, 그래도. 여단의 네. 그 화력으로 쓰겠다는데 벌써 여단 화력에 105mm K로 국사포가 그,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또 그런 부분도 근데 있었어요. 이 사용 면에서는 그 105mm 곡사포 자주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야포의 그 장점과 그 다련장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70mm는 아무래도 사거리가 직사니까 너무 사거리가 짧고. 짧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조화로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번 다련장 소개해 네.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 세계의 그런 동향은 조금은 이제는 그 대구경으로 한참 유행을 이미 갔다가 이제는 좀 군축 측면이 많아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더 이상의 그 발전된 그 다련장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돼 있고 미국도 이제 그 유도 정밀 유도 쪽으로만 이제 가 있지 새로운 시스템이 가 있지는 않고요. 정말 첨예하게 대립된 건 어떻게든지 한반도입니다. 예, 한반도가 중국과 한반도. 예, 화약고고요. 한반도 부분에서는 북한, 우리 역시 지금 다련장과 방사포가 계속해서 신형이 개발되고 있고 그렇게 대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K9이 그 자주포 시장의 빈틈을 뚫은 것처럼 이제 어떤 세계 무기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제 그 히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인도주의적 문제 때문에 네. 리포도 생산 중단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또 만만히 팔아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얘기가 중동 부분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그러니까요. 옛날 중동 때 몇 년 전에만 해도 모 국가에 판매한다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돌아서 갔죠, 이렇게. 돌아서 갔고 그렇죠. 실제로는 판매가 됐는데 공표를 못했던 건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오픈이 다 돼 있죠. 이제는 그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였고 바로 천모 시스템이 들어간 거고 지금 12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왜 아랍에미리트가 그 관심을 갖느냐 분명 이유가 있겠죠.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도 만만치 않네요. 네, 뭐 이렇게 다련장에 대해서
막 다방면을 얘기하면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짧아요. 네, 그런데 그쵸. 이제 여러 가지를 다른장이라. 이야기해드렸고 조금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담겨주시고요.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